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와 6월달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진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며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주 금융주 및 주요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서 나오는 실적의 둔화에 따라서 경기 둔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어떤 식으로 꺾일지 이 섹터마다 조금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13일 오늘 밤이죠. 6월달 CPI가 이 미국 쪽에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현재 이 전년 동월 대비 8.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번 달 최고치를 기록했던 8.6%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예상치보다 낮게 꺾이면은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시장의 기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 수치가 어떻게 될지 꼭 한 번씩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도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 침체 신호로 여겨지는 미국 2년물 국채 금리와 10년물 국채 금리 간의 역전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역전폭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는 향후에도 이게 다시금 정상으로 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95.84로 지금 7.93%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혼조,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달러와 미국 CPI 앞두고 제한적 약세,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달러가 너무 비싸죠. 유로랑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만큼 지금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시장에서 선호받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자, 요 부분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유로화 한때 페러티 깨진 0.99999 봉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유럽에 수출하는 국가들 확실히 실적 빠졌겠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 주도의 국가였다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수입 주도의 기업이었다면 조금 많이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로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수출을 많이 하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가뜩이나 물가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 이 유럽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6월달 소기업 낙관 지수가 89.5로 2013년 1월달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 미국의 소기업부터가 조금 경기가 꺾이는 모습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이 WTI, 브렌트유든 국제유가 전망치가 하향하며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역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제유가 급락에는 이 뉴스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미국의 설문조사도 해보면 미국인 전체의 70%가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서 그렇게 느껴지다 보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은행 쪽에서는 이코노미스트가 인플레 둔화 조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경기 둔화로까지도 보다 더 심각하게 연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만약에 오늘 발표될 CPI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인플레는 피크아웃일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보잉 주가 이 분기 항공기 인도 실적 호조에 8%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여행 쪽 이쪽이 많이 끝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들었었는데 다시금 이쪽이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꺼지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빠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시 올라가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안전한 피난처 되어줄 기술주는 보안 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안, 한국 쪽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제 그 마스터카드 같은 이제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들 중에 이제 큰 파일을 차지하는 게 부유층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은행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부유층이 이번에 경기 침체에 그들 역시도 지갑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에 먼저 온 반도체 한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응은 지금 계속해서 이 메모리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출이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역시도 소재들 역시도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이 딱 진행이 됐고 이제 계속해서 우하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반도체 파운드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 한국의 몇몇 기업들 역시도 여기에 영향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이크론 디램 공장이 이 정전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셧다운이 되는 모습들 때문에 이게 좀 타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흐름을 어떻게든 이제 뒤집을 수는 없어도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에 좀 방어해 줄 수 있다 정도의 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서 시장 정리 마쳐보도록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셔도 오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에너빌리티가 아무래도 이게 변동성이 조금 약해지고 있고 힘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호재가 쌓이는 모습 역시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걸 차분히 보게 된다면은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단기적인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반등이 굉장히 정말 흐름을 바꿀 정도로 나와주게 된다면은 향후에 에너빌리티를 딱 봤을 때 지금 위치가 어떻게 보면 저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여기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요런 것들 어떤 걸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들을 조금 보자면 최근에 한번 보셨던 분들은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국내 첫 유럽 원전 안전 국제 표준 인증을 받은 두산 에너빌리티다라는 얘기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챕코를 시작으로 유럽에 지속적으로 원전을 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부터가 이제 해외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보다 더 수주에 유리한 환경,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선 유일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만 여기에 이제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이 계속해서 유럽 쪽에 원전 동맹을 맺고 원전을 팔게 되면은 에너빌리티가 제일 최우선적으로 이러한 흐름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체코가 끝이 아니라 몇몇 국가들 역시도 굉장히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곧 있으면 겨울 되면은 가스비 때문에 더더욱 원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겨울이 오면 올수록 시간 두산의 편이라고 좀 한번 이런 식으로 큰 것들을 엮어서 보시는 게 어떠할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게다가 최근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M&A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에너빌리티 역시도 M&A의 전략을 바꿔 나가면서 무언가를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미래 가치를 위해서 움직일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전에 나왔던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팔 건 팔면서 이 반도체 장비 쪽에 조금 힘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일단 반도체 장비 쪽 자체가 지금 뭐 유럽만 하더라도 독일이랑 프랑스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한동안은 경기 상관없이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 그러니까 매출은 한동안 계속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그러한 영향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올라가는 데는 큰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의 이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외국인이 오늘 좀 많이 팔긴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하루 매수한 양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3일 동안 팔았던 게 요 하루 동안 산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히려 샀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위치는 그냥 어느 정도 간보기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두산의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수렴후에 위쪽에 발산의 가능성 요걸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가 만약에 60일선까지 확실하게 뚫어주게 된다면, 자, 여기서 60일선 쌍바닥 이후의 상승, 요걸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우리 맨날 보는 라인인데, 이 최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추세 라인, 그거 놓고 보면은 대충 나오잖아요? 여기도 같이 뚫어주게 된다면은 힘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두산을 보게 된다면은 어렵지 않게 딱 한 가지, 지금 여기서 이탈 없으면 홀딩하고 있다가 60 뚫고 여기도 뚫어주게 된다면은 큰 흐름상으로 이렇게 가는 그림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물대 가장 많이 쌓여있는 부분은 여기니까 저항은 이 부근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종목 설명은 한번 맞춰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이 멤버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자면, 멤버십 최근에 7월 5일날 말씀드렸던 BH나 어제 말씀드렸던 CN투스 성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말씀드리고 이런 식의 상승을 하나씩 맛보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하니까 이런 것들 멤버십에서는 더욱더 좋은 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구독 옆에 가입하기,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